네, 새해 들어서 국내외 증시가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특히 주식 투자자들이 참 어렵다, 힘들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도 희망을 던져주는 국가라든가 산업도 업종은 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오늘 이 국내 증시에 희망 메시지를 줄 만한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좀 함께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즘 글로벌 증시가 여러 가지로 쉽지 않은 듯 보입니다. 실제 체감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실제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전체적인 이제 국제 경기 회복세도 좀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다만 중국이 어제 좀 나온 그 성장률 두고 참 말이 많습니다만 현재 이제 미국이라든가 유럽을 주축으로 해서 회복사 좀 뚜렷하 보니까 좀 희망을 좀 가져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네. 예. 사실 지난 연말에 올해 국내 증시 낙관론과 달리 예. 상당히 증시가 좀 주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2000선 밑에 내려앉다 보니까 희망을 가졌던 그 주식 투자가들이 사실 최근에 와서 많은 실망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좀 그런 얘기를 좀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메시지를 좀 방송에 좀 해달라 하는 이런 그 시청자분의 간절한 예. 이렇게 희망 이것 때문에 오늘 한번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면 인위적인 희망적인 얘기는 아니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뜯어보면 그래도 희망을 가질 만한 요인들이 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네. 올해 그 펀더멘탈 장세죠. 사실 올해 그 증시가 좀 이렇게 당초보다 이렇게 주춤한 것은 국내 그 일부 증권사 리서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유동성 장세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사실 시장에서 보면 펀더멘탈 장세라고 했기 때문에 경기적 측면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보장되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걸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세계 경제가 각국의 그 차별화 속에 완만한 그 상승세가 이렇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는 기대 수익률을 낮추긴 해야 되지만 올해 증시는 여전히 이렇게 다른 재테크 수단보다 그래도 괜찮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지금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세계 경제 그 차별화 얘기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의 회복세는 지금 지속이 되고 있죠. 네. 그러나 이렇게 신흥국, 중국을 비롯한 이런 국가들의 성장세는 주춤하거든요. 저는 그렇습니다. 어제 중국 경제에 관련해서 해프닝 되는 이런 모습인데요.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7.5%에서 7.7% 나왔다. 신흥국입니다. 7% 성장입니다. 0.2%포인트 가지고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신흥국들은 경제 역동성이 있다 보니까 잠재 성장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봐야 된다. 밑으로 떠지면 그 밑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경기가 안 좋은 거다. 그리고 잠재 성장률 위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경기가 좋다. 이런 각도로 해야 되는데 사실 7.5%, 7.7%라서 어제는 국내 증시가 이렇게 요인을 찾다 보니까 주가가 올라가긴 올라왔어도 요인이 없다 보니까 중국 경제 성장률이 당초 예상보다 좋다 하는 것이 이제 걷다 인과관계를 했어요. 예. 근데 정작 유럽 증시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은 중국의 그림자 금융 문제가 상당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성장률이 이렇게 올라갔다 국내 증시에 큰 의미를 부여했던 성장률에 대해서는 거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경제 전망에 대해서 4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하더라도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진행자분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향후 어둡게 보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림자 금융이 이제는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났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신흥국에 대해서는 출구 전략에 따라서 자금 이탈 문제가 되기 때문에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단순히 성장률보다는 유동성적인 측면을 굉장히 중시하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초미의 관심인 상태에서 그림자 금융이 이렇게 커지다 보면 그만큼 신용경색 문제가 불거질 거고 신용경색 문제가 불거지면 결과적으로 보면 중국에 대해서 비록 4분기 성장률이 조금 좋게 났다 하더라도 그걸 특별히 국내 증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요인으로 어제 많은 전문가들이 떠들었던 식으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까 하는 측면에서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인과관계를 부여돼도 국제 글로벌 감각 측면에서 신흥국의 어떤 점을 글로벌 투자가들이 중점을 두고 있까 이게 수시로 변하거든요. 그런 걸 좀 잘 감안하셔서 사실 국내 증시에서 인과관계를 얘기해야 된다. 자, 오늘은 어떨까? 자, 오늘은 어제 올랐는데 오늘은 어떨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주가가 떨어지면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중국 경제 성장률이 4분기 한 분기 성장률인데 단순한 하루의 자료로 끝났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내일 아침에 방송을 할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지금 글로벌 투자가들이 어디에 국가에 중점을 두고 있는가 하는 그 포인트를 잘 봐서 이 인과관계를 맺고 증시를 좀 해설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어쨌거나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지금은 신흥국 경제들이 대부분 다 주춤하고 있습니다는 뉴 프론티어 마켓들이 좀 빠르게 성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는 대체로 보면 올해의 그 펀더멘탈 장세에서 경기는 그래도 꾸준히 회복된다 하는 것이 아마 전체적인 측면에서 좀 희망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등불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올해 증시의 희망 메시지 7대 등불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나라별로 이제 차별화가 돼 있긴 하지만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회복세에 있다라는 것도 희망 메시지고요. 또 하나 이제 개별 국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글로벌 증시에 희망을 줬었던 이 브릭스 국가가 이제 지고 그 대신 새롭게 희망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이른바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이 성장 속도가 유달리 비슷한 국가에 비해서 빠른 국가들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브레이크아웃 네이션 자체가 등불이다 이렇게 보이겠습니다.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가 동일한 경제에서 앞으로 치고 나가는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국가를 볼 때 2007년인가요? 제 기억으로 보면 루비니 삽시라는 분이 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이라는 이 용어를 좀 발표해서 굉장히 희망을 던져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그런 국가들이 나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다보스 포럼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런 국가들이 지금 어느 국가로 제시될까 하는 것이 내일부터 열리는 이러한 다보스 포럼에 상당히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는 역시 지금은 이렇게 세계 경제가 성장률이 평준화되는 속에 치고 나가는 국가에 대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이 하나의 투자가 입장에서는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일 때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네. 작년에 해외 증시는 상당히 좋았습니다는 그중에서도 치고 나가는 국가, 진행자께서는 작년에 치고 나갔던 국가가 어느 국가가 있습니까? 작년 그래도 미국하고 일본을 또 빼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미국과 일본 증시도 그렇습니다는 사실 작년에 400% 이상 주가가 올라가는 국가가 있었죠. 그거 있었죠. 얼마 전에 베네수엘라 어떤 이런 국가들이 치고 나가는 국가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위기가 극복되는 6년이라는 시점에서 위기를 딛고 치고 나가는 국가들도 상당히 많다. 그래서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보면 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에 해당되는 국가를 어떤 쪽으로 이렇게 설정할까, 또 이번에 다보스 포럼에서도 어떤 국가를 제시할까 하는 것이 관심이 되고 있는데요. 이미 골드만삭스 이런 데에서는 뉴 11 국가다 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용어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것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지금 주식 투자가들의 어려운 가운데도 좀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이 브레이크아웃 네이션과 같은 의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내일부터 열릴 다보스 포럼에서 또 새로운 국가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한데요. 이 골든 트라이앵글 뉴 프론티어 마켓국이 제시될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이제 다보스 포럼에서 특히 글로벌 투자가 입장에서는 가장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희망할 때 브레이크아웃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는 우리가 알파 라이징 이코노믹 존이다 하는 표현을 썼죠. 알파. 그래서 치고 나가는 국가. 여기에 기존의 성장에서 치고 나는 플러스 알파에 라이징 떠오르는 이코노믹 존 경제권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경제권 중에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등불에 해당되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사실 지난 10년 동안 이끌어왔던 브릭스 이 문제는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 사실 중진국 함정 문제가 제기되면서 아마 논쟁이 재석될 거로 봅니다는 이 브릭스를 대변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신 소위 골든 트라이앵글 뉴 프론티어 마켓 이것이 이제 제시될 거로 보이는데요. 요런 이제 국민학교 때 저는 이제 음악을 좀 잘 못했습니다는 그때 항상 이제 가장 곤혹스러운 게 트라이앵글 치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청력이 좀 이렇게 감각이 떨어져가지고 박자도 정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쪽을 세변을 어느 쪽을 치느냐 해서 절대음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걸 다 구별한다 그러는데 어디 쪽을 치느냐에 따라는데 저는 다 똑같은 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절대감이 음감이 좀 떨어지는 사람인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보면 그 트라이앵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쪽 좌변의 왼쪽은 요쪽은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다. 이렇게 해서 보면 서부 아프리카 지역이 이제 제시될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 또 한 가지 이쪽 우변에 해당되는 요 트라이앵글의 변은 후발 아시안과 몽골을 플러스한 국가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트라이앵글의 밑변에 해당되는 것은 사실 중남미 국가 중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같은 동부 중남미가 아니라 뒤늦게 장기 집권자가 이렇게 패퇴가 돼서
무역 자유화를 거치려고 있는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칠레, 페루 같은 서부 중남미 국가들이 해당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서부 사하라 지역을 서부 서부 사하라 사하라 지역. 지역의 네. 서부 예. 밑에 지역 예. 바로 콩고, 케냐가 되겠죠. 예. 이런 국가다. 부존자원이 비교적 풍부하면서 뒤늦게 이렇게 중국의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상당히 성장세가 빠른 국가들이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예. 서부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부 사하라 지역, 후발 아시안, 플러스 몽골, 서부 중남미 지역 이런 것이 브릭스를 대변해서 새롭게 세계 경제에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국가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트라이앵글 뉴 프론티어 마켓 설명해 주시면서 알파라이징 이코노믹 존 말씀해 주셨지만 이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알파라이징 업종 이미 얘기가 나온 지가 시간이 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작년에 그 워렌 버핏이 금리 과정에서 5년 과정에서 약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보면 10조 원 정도 벌어진 상태에서 이분의 그 포트폴리오에 어떤 것을 담을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관심이 됐었는데요. 하나는 많이 떨어진 게 올라가는 체리피킹 업종, 네. 그 다음에 제조업 르네상스에서 제조업 업종, 그리고 투자는 미래니까 미래 떠오를 쓰는 이런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 업종에 대해서 많이 포트폴리오에 담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다 하는 것은 오래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요. 지금은 없기 때문에 알파, 향후에 3에서 5년 후에 떠오르기 때문에 라이징, 그리고 이렇게 인더스트리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다 있는데요. 네. 그런 각도에서 사실 유엔의 미래 그 예측 연구소라든가 이런 데서 제시했던 이러한 그 전체적인 산업의 토대를 하에서 사실 글로벌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지금 연구 개발하는 게 뭘까? 이거에 관심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구 개발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연구하는 것은 향후 3에서 5년 후에 시장 마켓이 형성되고 이윤이 확보되지 않으면 지금 많은 비용을 들여서 연구하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세계가 하나가 된 시장에서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지금 연구 개발하는 업종들, 이것은 지금 투자한다면 투자 매개에서 투자 성과를 발휘하는 3에서 5년 후에 투자 회행기를 생각한다면 마켓이 상당히 크게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업종들이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업종들이 의외로 위기를 거치면서 많이 글로벌 선도 기업들이 R&D 지출에 많이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보면 우리 이제 방송을 듣고 계시는 이 증권 관련되신 분도 이제는 펄이라든가 이런 유망 정보를 따지는 종전의 재무제표 방식보다는 특허청에서 하는 특허 지수 같은 거, 이 특허가 지금 이렇게 출현한다는 것은 3에서 5년 후에 시장이 형성될 걸 바라서 미리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하는 거거든요. 선도할 만한 기업을. 그렇습니다. 예. 미래에 선도할 만한 기업을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투자는 미래입니다. 주식 투자에 그 추천하는 사람은 증시 전문가들은 미래를 위해서 추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펀은 뭐냐? 펀은 지금 주가 수익비라는 것은 재무제표에 이미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펀을 때리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각도에서 보면 미래에 보다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런 특허 지수 이런 것이 어떤 쪽에 이렇게 업종별로 어떤 쪽에 가 있는가, 어떤 쪽에 특허가 활발하게 나오는가 하는 것은 향후에 세계의 어떤 그 시장이 어떤 쪽에 형성될 것인가 하는 미래 상황을 예측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뉴노멀 환경에서는 네. 펄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런 특허 지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감안해서 예. 시청자분한테 주식 투자에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이런 쪽에 좀 새로운 참고 지표를 좀 제시해 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곳곳에 포진해 있는 희망 메시지를 하나씩 찾아보고 있는데요. 지금 알파라이징 업종도 말씀해 주셨으니까 미국을 비롯한 각국의 제조업 부활 정책도 말이죠. 지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실업이라든가 고용 시장에도 훨씬 더 청신호를 켜줄 만한 희망 메시지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이 예. 청년층 실업 문제가 이제는 다보스 프롬까지 예. 다보스에서 포용적 성장이다, 인클루시브 그로스다 해서 빈곤을 포용해야 되고 청년층을 포용해야 되고 양성평등에서 여성을 포용해야 되고 예. 하는 이런 기적에 제시될 만큼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다 본다면 청년의 고용 문제는 우리가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지난 3년 정도부터 계속해서 IT 업종도 좋은 업종이겠지만 청년층 고용 문제에서는 제조업이 중요하다. 이 제조업이 사실 그래서 제조업의 르네상스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리프레시, 리쇼링 해서 해가지고 이런 정책들을 많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지금 제조업이 이렇게 다시 한번 르네상스를 하는 것도 투자자 입장에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보여져 있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제조업 르네상스 하면서 지금 경기를 바치는 게 IT보다는 지금 각국들이 미국도 제조업 지수 좋죠? 일본도 좋죠? 유럽도 좋죠? 경제 측면에서는 지금의 펀더멘탈을 바치는 것이 공교롭게도 제조업이 바치는 상태거든요. 또 한 가지는 올해 뽑혀도 작년에 돈을 많이 번 배경에 있어서는 제조업 르네상스를 미리 이렇게 그 투자했던 것도 이렇게 원인이거든요. 또 세계 증시에 지금 이 바탕이 되는 것은 역시 제조업이 지금 지속 가능하게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제조업이 다시 부활한 것도 주식 투자 입장에선 지속 가능한 주가의 상승 여건 측면에서 하나의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예. 자, 또 한 가지가 이 세계 부동산 시장이 화랑을 보인 것도 바로 이 재테크 생활자들에게 희망을 던져주는 부분이겠는데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한동안 내내 걱정을 좀 해왔는데 연초 보면 뭔가 움직일 기미가 보이는 듯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저도 집 한 채 갖고 있습니다는 그동안 뭐냐면 한국경제TV를 통해서 열심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이게 출연료 받는 것보다 집값 떨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이렇게 실망스러운 이런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 같은 사람들이 아마 많은 그 강의를 통해서 보면 굉장히 우리나라의 그 국내 재테크의 약 70%를 부동산에 넣기 때문에 사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지 않으면 체감 경기 회복되지 않았고 체감 경기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현호섭 부총리께서 올해 뭐 경제 지표상으로 3.8% 간다, 잠재 성장보다 높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사실 국민들한테는 공허한 메레스 외에 이렇게 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지만 지난해 세계 경제 입장에서 보면 세계 부동산 시장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도 계속해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모습인데요. 중국이 대표적이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그림자 금융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이렇게 위험 수준을 이렇게 도달하고 있습니다는 부동산의 감소 현상은 올해도 지속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올해 들어선 자소 좀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것은 지금 이렇게 중국의 부동산의 집값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는 지금 박준하 PD께서 아파트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는 것을 지금 보여주시는데요. 아주 왜냐하면 올해는 세계 부동산이 된다 하더라도 세계 경제 회복세를 반영해서 사실상 집보다는 상업용 부동산이 올라간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테헤란로의 사무실의 공신률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공신이 떨어지면 그만큼 부동산 임대료가 올라가고 임대료가 올라가면 그 건물을 대상한 리츠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인데요. 올해는 조금 변화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실 때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도 아직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올해 들어서 좀 거래량이 좀 조금씩 움트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격이 오른다 그럽니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통제 가능한 이러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동산은 좀 적절히 좀 거품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한국의 재테크 시장에서 약 70%를 거기에 다 쏟고 있는데요. 그런 상태에서는 통제 가능하다면 부동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히 좀 거품을 유지하는 것이 국민 경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고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부동산 부분을 죽이면 국민들이 다른 측에서 정책이 아무리 좋게 나온다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민감도가 떨어지고 집권당에 대한 신뢰도는 떨어진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올해 증시 희망 메시지 7대 등불, 이제 한 가지 등불이 더 남아 있는데요. 아마 이 여러 이제 국제 금융시장이라든가 부동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좀 화랑을 보일 만한 어떤 기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하나가 희망을 던져주는 사람들 역시도 또 하나의 희망 메시지가 아닌가 이런 뜻으로 또 의원님께서도 마지막 부분 준비해 주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은 정책이 중요하고 정책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을 이해한다는 이런 자세로서 이렇게 공복의 개념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지금 자금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그렇지 못한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저도 뭐 개인적으로 그 카드 정보 유출 사건 이것 때문에요. 저도 뭐 피해가 있는지 안 있는지 확인하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싫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어떻게 보면 좀 확인을 해야 되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인데요. 이게 바로 뭐냐? 공공의 어떻게 보면 축복이 아니라 공공의 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면 지금 같은 이런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한테 희망을 던져주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정책을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아마 주도적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데요. 공교롭게도 그렇습니다. 우리 그 정책 당국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는 해외에서 보면 올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에서 앞서 말씀드린 같이 경제적 측면이라든가 그 다음에 뉴 프론티어 마켓이라든가 뉴 알파라이징 인더스트리라든가 그 다음에 청년층 일자리에서 제조업의 르네상스 문제라든가
그리고 세계 부동산 문제 이런 것보다는 네. 저는 사람을 믿고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올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에 마지막으로 보면 사람 부분인데요. 일단 세계 경제 입장에서 주도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그다음에 독일의 메르켈 총리, 양대 거봉이죠. 정치계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국민을 이해한다 하는 마음 자세가 지금 애틋하게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통화정책 측면에서 보더라도 제넷 앨런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유럽에서는 드라기 전부 성장을 지향하고 그중에서도 무엇보다 제넷 앨런은 국민 입장에서 고용 문제를 중시하는 이런 분이거든요.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사실 국민 입장에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자, 한국경제TV에서 이렇게 모시고 있는 이런 분들도 네. 굉장히 세계 경제 입장에서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참석한다 이렇게 보시도 했고요. 그 다음에 시장에서 보면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신뢰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희망 메시지를 어제 시청자분이 좀 희망적인 얘기를 좀 해달라 해서 하는데요. 그 어제 저한테 얘기하신 분 이렇게 보면 역시 사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측보다는 세계 경제 입장에서 올해 희망을 던져줄 수 있는 대목이 그래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국민들, 해당 국가의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정치계라든가 아니면은 통화정책 문제라든가 그리고 시장에 참여자들이 비교적 많다. 국내에는 제가 자신하지 않겠습니다. 예. 국내에는 뭐 상당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세계에 이끌어서는 그런 분들이 많다 해서 좀 계속해서 희망을 갖고 네.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네. 증시라든가 재테크 시장에 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어렵다 하시지만 업종 뭐 국가별로도 분명 희망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분들이 혹시나 또 못 보고 있는 사이에 미리 또 그쪽으로 준비를 해 가신다면 또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과 함께 올해 증시 희망 메시지 7대 등불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